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입 첫날 위병소를 지키던 신병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차단봉 너머에 대한민국 군의 별 13개가 서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나 그는 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장맛비가 그친 뒤 후덥지근한 저녁 공기가 강원도 철원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를 무겁게 감쌌습니다. 여름 장마철 특유의 끈적한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고 아스팔트 도로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아지랑이처럼 흔들렸어요. 서쪽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짙은 회색 구름 덩어리가 또 다른 소나기를 예고하며 천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젖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죠. 위병소 앞에 꼿꼿이 선 김태하 이등병의 전투복은 땀과 습기로 등판과 겨드랑이 부분이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손으로 꼭 쥔 빨간색 정지판만큼은 미동도 없이 단단했어요. 20살의 아직 앳된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검은 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결연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문 쪽 200m 직선 도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었죠. 오늘이 전입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대한 태아에게는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되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대 배치표 외우기, 생활관 적응, 복잡한 선후임 관계 파악, 각종 장비 사용법 숙지까지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죠. 특히 어머니가 매일 밤 보내주시는 문자 메시지를 읽을 때면 고향이 그리워서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어요. 그 중에서도 위병소 근무는 태아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는 업무였습니다. 태아의 머릿속에는 선임 이상우 상병이 어젯밤 당직실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들려준 교육 내용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김태아, 잘 들어봐. 위병소는 단순히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우리 부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신분 미확인 차량은 그 누구라도, 정말 그 누구라도 통과시키면 안 된다. 대령이든 준장이든 심지어 별이 주렁주렁 달린 장군님이라도 규정이 먼저야. 절차 없이는 절대로 안 돼. 혹시 겁나더라도 흔들리지 마. 규정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해했지? 이상우 상병의 진지한 표정과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태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건넨 너라면 분명히 할 수 있어. 믿는다라는 격려의 말까지. 모든 것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태아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이며 정집한 손잡이를 더욱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배인 땀 때문에 미끄러질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멀리 300m쯤 떨어진 직선 도로 끝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뚜렷해지는 소리였죠. 태아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정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열기로 아른거리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 검은 점 2개가 나타났어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것들이 고급 세단 2대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무전 통보도 없었고 당직실에서 사전 방문 신고를 접수했다는 연락도 없었어요. 첫 번째 차량은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신 모델이었고 두 번째는 회색 그랜저였습니다. 두 차량 모두 선팅이 아주 진하게 되어 있어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번호판은 일반 민간 차량용이었지만 뭔가 평범한 차량들과는 다른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너무 반듯하게 대열을 맞춰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마치 군용 차량처럼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차량들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두세 배는 빨리 뛰는 것 같았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반복해서 교육받은 표준 절차를 차근차근 떠올리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정지판을 어깨 높이까지 정확히 들어 올렸습니다. 교범에 나온 표준 수신호였죠. 오른손으로는 빨간색 정지판을 높이 들고 왼손으로는 손바닥을 차량 쪽으로 향하게 하여 정지 신호를 보냈어요. 동시에 가슴에 부착된 은색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표준대로 짧게 2번 불었습니다. 삐, 삐, 날카로운 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르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차량들의 헤드라이트가 석양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며 점점 커졌습니다. 엔진 소리는 이제 뚜렷하게 들렸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까지 세세하게 들려왔어요. 저녁 정막을 날카롭게 찢으며 위병소 쪽으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들이 태아의 긴장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앞차인 검은색 제네시스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크 등이 빨갛게 켜지면서 위병소 바로 앞 하얀색 정지선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뒤따르던 회색 그랜저도 약 3m 정도의 적당한 간격을 두고 정차했어요. 두 차량 모두 엔진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에어컨이 작동하는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간의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태아는 긴장한 채로 앞차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주시했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려 눈썹에 맺혔지만 닦을 여유도 없었어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죠. 드디어 제네시스의 조수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모터 소리와 함께 검은 유리가 점점 사라지면서 안쪽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중령 계급장을 단 장교가 고개를 창밖으로 내밀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날카로운 매의 눈과 다부진 턱선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짧게 깎은 머리카락은 반백이었고 오랜 군 생활의 연륜이 묻어나는 위압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표정에는 당연히 통과할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긴급 방문이다. 길 열어라. 목소리는 명령조였고 질문이나 요청이 아니라 명백한 지시였어요. 마치 태아가 즉시 차단봉을 올리고 정중하게 길을 내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투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랜 지휘 경험에서 나오는 권위감이 묻어났죠. 하지만 태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동안 수없이 교육받고 연습한 절차를 차근차근 떠올리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응답했습니다. 신분증 확인과 출입 통문서, 그리고 사전 방문 통보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발음은 또박또박했고 자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규정에 명시된 그대로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인물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표정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고개조차 태아 쪽으로 돌리지 않은 채 정면만 바라보며 완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마치 태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였죠. 하지만 차량은 엔진을 켠 채로 바퀴를 아주 조금씩 굴리며 천천히 전진하려 했습니다. 압박을 가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이때 태아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정은 명확했거든요. 오른쪽 조작반의 빨간색 차단봉 레버를 단호하게 아래로 당겼어요. 기계음과 함께 빨간색과 하얀색 줄무늬 차단봉이 수평으로 내려오며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동시에 발로 타이어 저지 장치 페달을 밟아 날카로운 금속 돌기들이 반쯤 올라오게 했어요. 쇳소리가 날카롭게 울리며
상황의 심각성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뒤따르던 두 번째 차량에서 경적이 길고 성가시게 울렸어요. 빵, 빵, 빵 소리가 주변 일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중령의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도 한층 높아졌어요.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야, 이등병. 이 차 안에 별들이 타고 계신다는 걸 모르나? 지금 누구를 맡고 있는 건지 알기나 해? 이 지연으로 인한 책임질 수 있어? 협박조의 말투였지만 태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침을 한번 꿀꺽 삼킨 후 더욱 또박또박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신분 확인 절차 없이는 어떠한 차량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군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위병소 상황실의 비상 사이렌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삐익, 삐익. 빨간 경광등이 빠르게 회전하며 주변 일대를 붉은 빛으로 물들였어요. 좌우 초소의 경계병들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긴장한 채 몸을 굳혔고 멀리 헌병대 당직실과 본부 건물에서도 불빛이 켜지며 사람들의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비상 상황임을 알리는 신호였죠. 태아의 심장은 가슴을 터뜨릴 듯 격렬하게 쿵쾅거렸어요. 손바닥과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두 발은 위병소 정지선 위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입 첫 주 생애 첫 위병소 근무에서 마주한 첫 번째 커다란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고 원칙은 그 누구도 심지어 별이 달린 장군이라 할지라도 넘을 수 없는 신성한 선이었습니다. 태아는 정지판을 더욱 높이 들며 자신의 신념과 의무를 결코 굽히지 않았어요. 차량에서 내린 중령급 장교의 군화가 아스팔트 위에서 딱딱한 소리를 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태아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계급장의 무궁화 두 송이가 저녁 햇살에 번쩍거렸습니다. 그의 걸음걸음마다 위압감이 물씬 풍겼고 오랜 지휘관 생활에서 나오는 카리스마가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이등병, 너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나 아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점점 굵어지면서 태아의 어깨와 모자에 떨어졌습니다. 장마철 특유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시작되는 조짐이었죠. 태아는 교육받은 대로 안전거리 유지선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표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방문자는 안전선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동시에 왼손으로는 허리춤에 호루라기를 준비하고 오른손으로는 여전히 정지판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신분증과 출입 허가서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미제시 시에는 상급자 호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태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비가 점점 새어지면서 그의 안경에도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병소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헌병 중대장 정은미 중위, 위병소로 이동 중입니다. 예상 도착 시간 3분. 태아는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곧 상급자가 와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는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중령은 더욱 다가와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분이라고? 지금 이 차 안에는 우리나라 군 최고 위급 인사들이 계신다. 3분도 기다릴 수 없어. 그의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가 역력했어요. 빗물이 그의 이마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뒤편 삼거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흰색 포터 트럭 한 대가 공사용 장비를 실은 채로 슬금슬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고 차량 측면에는 도로공사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번호판이 흙으로 더럽혀져 있어서 식별이 어려웠거든요. 태아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면의 세단들에만 신경 쓰다가 측면에서 침투하려는 차량을 놓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재빨리 보조 차단봉 조작 레버를 당겨 측면 진입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경광봉을 꺼내어 공사 차량 쪽으로 정지 신호를 보냈어요. 측면 차량도 정지하십시오.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아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이제 두 방향을 동시에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정면의 고급 세단들과 측면의 공사 차량, 양쪽 모두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중령은 이 모습을 보고 더욱 격분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공사 차량까지 막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하지만 태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육받은 내용이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떠올랐거든요. 의심스러운 모든 차량은 예외 없이 통제한다. 모든 차량은 신분 확인 후 통과 가능합니다. 이는 부대 보안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태아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그의 전투복은 어느새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지판을 든 손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공사 차량의 운전자는 태아의 신호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핸들을 돌려 뒤로 물러서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 모습을 본 태아는 뭔가 수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공사 차량이라면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고 허가를 받으려 했을 텐데 왜 도망가려 하는 걸까요? 공사 차량, 후진하지 마시고 정지 상태를 유지해 주십시오. 태아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포터 트럭은 이미 후진을 시작한 후였어요.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고 배기가스가 뒤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때 검은색 제네시스의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드디어 운전자가 모습을 드러낸 건데 그는 놀랍게도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얼굴은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등병, 우리는 긴급 점검차 온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대령의 목소리는 중령보다는 차분했지만 여전히 명령조였어요. 그의 말에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여전히 굽히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계급장만으로는 신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출입 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확신에 찬 톤이었습니다. 비가 더욱 세게 내리면서 주변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아의 의지만큼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두 차량 모두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더 이상 전진하실 경우 비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급자가 곧 도착할 예정이니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낮고 둔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점점 뚜렷해지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어요. 검은 세단의 중령과 대령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반면 태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되는 상황이라니 도대체 이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 걸까요? 공사 차량은 이미 멀리 후진해서 삼거리 너머로 사라져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태아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공사 차량이었다면 굳이 도망갈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헬기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장마구름이 더욱 짙어지면서 저녁이 빨리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상황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태아는 여전히 정지선을 지키며 다음에 벌어질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선임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규정이 너를 지켜줄 거야. 지금까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헬리콥터 2대가 짙은 회색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작은 점처럼 보이던 것들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웅장한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앞서가는 것은 검은색 UH-60 블랙호크였고 뒤따르는 것은 회색 수리온 헬기였습니다. 로터 블레이드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둔탁하고 강렬하게 울려 퍼지면서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어요. 태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헬기들이 점점 낮게 날아오면서 강력한 다운워시가 지상으로 내려쳤어요. 빗방울들이 헬기 바람에 휘몰아치면서 사방으로 흩어졌고 위병소 주변의 작은 나뭇가지들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태아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갈 뻔해서 급히 한 손으로 눌러 잡았어요. 위병소 무전기에서 새로운 주파수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성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였어요. 칠성 통제탑, 여기는 특수전사령부 항공 통제망입니다.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민소영 대위입니다. 연병장 착지 후 귀하 부대 지휘부로 이동 예정입니다. 착륙 허가 요청드립니다. 태아는 이 무전을 들으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특수전사령부와 항공작전사령부까지 동원되는 일이라니 정말로 높은 분들이 오신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절차였어요. 아무리 높은 분이라도 신분 확인 없이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프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헌병대 마크가 새겨진 차량이었고 경광등이 번쩍이며 사이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위병소 앞에 급정거하면서 타이어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정은미 중위였습니다. 정은미 중위는 30 초반의 날씬한 체격에 짧게 자른 머리가 인상적인 여성 장교였어요. 평소에는 온화한 미소를 자주 짓는 편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김태아 이등병, 현재 상황 보고하세요. 정은미 중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어요. 태아는 곧바로 자세를 바로하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약 10분 전 신분 미확인 차량 2대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신분증과 출입 허가서 요청에 응하지 않아 통제 중입니다. 또한 측면에서 의심스러운 공사 차량이 접근했으나 저지 후 후퇴했습니다. 태아의 보고는 정확하고 간결했어요. 정은미 중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아의 출입 통제 일지를 확인했습니다. 비에 젖어서 약간 번졌지만 시간 순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차량 번호, 탑승자 특징, 요청 사항과 응답 내용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절차 모두 옳았습니다. 정은미 중위의 말에 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추가 교통 통제는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이등병은 계속 출입 통제 업무를 수행하세요. 그 순간 위병소 뒤편에서 이상우 상병이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태아에게 다가와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야, 김태아. 진짜 별들이 온 거라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상우 상병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태아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상병님, 별이든 뭐든 절차 없이는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아는 젖은 손으로 출입 통제일지를 다시 정리하며 더욱 또박또박 기록을 이어갔어요. 펜이 빗물 때문에 미끄러워서 글씨가 평소보다 삐뚤삐뚤했지만 내용만큼은 정확했습니다. 시간, 상황, 조치 사항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헬기들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소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칠성부대 연병장 상공에 거의 도달한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블랙호크가 연병장 위에서 호버링을 시작했고 두 번째 수리온도 착륙 대기를 위해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안의 대령이 다시 차에서 내렸어요. 이번엔 비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는 정은미 중위에게 다가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거리상 정확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대령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은미 중위는 대령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무전기를 들었어요. 헌병대 당직실, 여기는 정은미 중위입니다. 즉시 신원 조회를 요청합니다. 차량 번호는? 그녀가 차량 번호를 불러주며 정식 신원 확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태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의구심과 규정을 지켰다는 확신이 동시에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여전히 땀이 나고 있었고 등줄기로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규정이 내 편이다. 태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임 이상우 상병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규정이 너를 지켜줄 거야. 지금까지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미 중위도 자신의 조치가 옳았다고 인정해 주었으니까요. 헬기 소음이 절정에 달하면서 연병장에 착륙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력한 바람과 함께 먼지와 나뭇잎들이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이제 곧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것 같았어요. 과연 어떤 분들이 올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했습니다. 태아는 정지판을 다시 한번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원칙만큼은 지키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만큼은 더욱 단단해져 갔어요. 연병장의 첫 번째 헬기가 착륙하는 순간 마치 폭풍이 지나가는 듯한 소음과 바람이 칠성부대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UH-60 블랙호크의 거대한 로터 블레이드가 서서히 멈춰가면서 엔진음도 점차 작아졌어요. 두 번째 수리온 헬기도 안전한 거리를 두고 착륙을 완료했습니다. 연병장의 잔디가 헬기 바람에 눌려 있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모습이 마치 경례하는 것 같았어요. 헬기 문이 열리면서 한 명씩 인물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내린 사람은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의 사성 장군이었어요.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이 저녁 불빛에 번쩍거렸습니다. 바로 합동참모의장 윤재혁 대장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오랜 군 생활의 연륜과 최고 지휘관다운 위엄이 묻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내린 것은 삼성 장군 둘이었어요. 한 명은 체격이 건장하고 인자한 인상의 정성민 중장으로 제1군단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날카로운 눈빛과 과단성 있는 표정의 박세훈 중장으로 특수전 사령관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방부대의 핵심 지휘관들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성 장군인 오태경 소장이 내렸습니다. 바로 칠성부대의 사단장이었죠.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상황 때문에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지막으로 일성 장군인 최성우 준장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제11정 보여단장으로 정보와 감시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태아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순간이었어요. 사성 장군 1명, 삼성 장군 2명, 이성 장군 1명, 일성 장군 1명까지 총 13개의 별이 한꺼번에 자신의 부대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태아가 군 생활을 하면서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연병장에서 칠성부대 지휘부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부사단장, 참모장, 각 연대장들이 숨을 헐떡이며 격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재혁 대장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방금 위병소에서 우리 차량 진입을 막은 사람이 누구인가? 윤재혁 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침묵에 빠졌어요. 사단장 오태경 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잠시간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은미 중위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위병소 쪽을 가리켰어요. 보고 드립니다. 신병 김태아 이등병이 군 보안 규정에 따라 신분 미확인 차량에 대한 통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윤재혁 대장의 시선이 천천히 위병소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도 빨간 정지판을 들고 꼿꼿이 서 있는 태아의 모습이 보였어요. 비에 젖어 있지만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작은 실루엣이 대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병이라고 했나? 윤재혁 대장이 다시 물었어요. 정성민 중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예, 전입한 지 일주일 된 이등병입니다. 첫 위병소 근무였다고 합니다. 박세훈 중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흥미롭군. 신병이 우리를 막았다는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수전사령관답게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표정이었어요. 오태경 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사과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하 교육을 제대로. 하지만 윤재혁 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어요. 아직 사과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군.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자. 대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어요. 그때 정은미 중위가 한 걸음 더 나서며 말했어요. 보고 드립니다. 해당 이등병의 조치는 모든 면에서 군 규정에 부합했습니다. 신분 미확인 차량에 대한 표준 통제 절차를 정확히 이행했습니다. 최성우 준장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측면에서 접근한 차량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정은미 중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의심스러운 공사 차량이 측면으로 접근했으나 이등병이 즉시 차단 조치를 취했고 해당 차량은 후퇴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세훈 중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공사 차량이 후퇴했다고? 정상적인 차량이라면 신분을 밝히고 허가를 받으려 했을 텐데. 그의 말에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혁 대장이 주변 참모에게 지시했어요. CCTV 영상과 현장 기록을 모두 확인해보자.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 그의 지시에 참모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아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여전히 정지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상우 상병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고 정은미 중위는 계속 무전으로 상부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이상우 상병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오히려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정은미 중위가 자신의 조치가 규정에 맞았다고 인정해 주었고 장성들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상병님, 저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태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무서웠지만 자신이 한 일이 옳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연병장에서는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장성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 같았어요. 태아는 등줄기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정지판을 든 손만큼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연병장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부대 통신병들이 급하게 설치한 야전 영상 장비를 통해 방금 전 위병소에서 벌어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화면에는 검은색 제네시스와 회색 그랜저가 위병소에 접근하는 모습부터 차례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태아가 표준 수신호로 차량을 정지시키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지판을 정확한 높이로 들고 왼손으로는 정지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교범에 나온 그대로였습니다. 윤재혁 대장을 비롯한 장성들이 화면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신분증 요청 부분을 다시 보자. 박세훈 중장의 지시에 따라 영상이 해당 구간에서 정지되었습니다. 태아가 차량 앞에서 또박또박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장면이었어요. 음성도 함께 들렸는데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규정에 따른 정확한 절차였습니다. 정성민 중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표준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있군. 신분증, 출입 허가서, 사전 통보 확인까지 빠짐없이 요청했다. 그의 말에 다른 장성들도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음 영상에서 드러났어요. 조수석의 중령이 계급장을 보여주며 긴급 방문이라고 했지만 신분증 전체를 제시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운전석의 대령 역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끝까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최성우 준장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신분증 일부만 보여주고 전체 제시를 거부했군. 이건 명백히 절차 위반이다. 그의 말에 오태경 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자기 부대 신병이 한 일이 오히려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측면 침투 차량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흰색 포터 트럭이 슬금슬금 접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번호판 부분을 확대해 보니 고의로 흙을 발라 식별이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정상적인 공사 차량이라면 번호판을 가릴 이유가 없는데. 박세훈 중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화면에서는 태아가 재빠르게 측면 차단봉을 내리고 공사 차량을 저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타났어요. 태아가 공사 차량에게 정지를 명령하자 운전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급하게 후진을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공사라면 당당하게 허가를 받으려 했을 텐데 오히려 도망가는 행동을 보인 거죠. 윤재혁 대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흥미롭군. 우리가 기습 점검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왔는데 그 틈을 타서 진짜 침투를 시도한 차량이 있었다는 말인가? 헌병대에서 긴급히 조회한 결과가 무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보고드립니다. 해당 포터트럭은 도난 신고된 차량으로 확인됩니다. 약 3일 전 춘천에서 분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장성들의 표정이 일제히 심각해졌어요. 정성민 중장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저 신병이 진짜 침투를 막은 거네요. 우리를 막는다고 투덜거렸는데 실제로는 부대 보안을 지킨 셈입니다.
박세훈 중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저 공사 차량이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군. 실전이었다면 저것이 바로 보안의 구멍이었을 겁니다. 오태경 소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 신병이 원칙을 지켜서 우리 부대를 지켜낸 거였네요. 처음엔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윤재혁 대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 규정의 중요성이다. 규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기습 점검을 하려고 신분을 감췄지만 그로 인해 진짜 위험한 상황까지 불러온 거였어. 다행히 한 신병이 원칙을 지켜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지. 대장의 분석에 다른 장성들도 동의했습니다. 최성우 준장이 정보 분석가다운 시각으로 말했어요. 아마 누군가 우리 동선 정보를 입수하고 이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위급 방문으로 인한 보안 공백을 노린 거죠. 정성민 중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 어린 신병이 이 모든 것을 다 간파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대응이었군요.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통제하면서 침투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이때 정은미 중위가 무전기를 들고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도망간 포터 트럭이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의심스러운 물건들이 발견되어 국정원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박세훈 중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구만. 만약 저 차량이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윤재혁 대장이 다시 위병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비를 맞으며 정지선을 지키고 있는 태아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 신병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태아 이등병입니다. 정은미 중위가 답했어요. 김태아. 대장이 그 이름을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그의 아니오가 우리 부대를 구했군. 연병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신병의 고집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던 것이 실제로는 완벽한 보안 대응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장성들의 표정에서 비난 대신 감탄과 인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아가 지킨 정지선이 단순한 위병소 근무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안전을 지킨 마지막 보루였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연병장에서 상황이 명확해지자 검은색 제네시스에 탔던 중령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달은 듯 했어요. 장군님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신병의 조치가... 하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재혁 대장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중령, 자네는 왜 신분증 전체 제시를 거부했나? 질문은 차분했지만 강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령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보고 드립니다. 기습 점검의 보안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중령은 솔직하게 인정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정성민 중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습 점검이라고 해서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오히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그의 말에 중령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 정은미 중위가 두꺼운 매뉴얼을 펼쳐들고 다가왔습니다. 군 출입 통제 교범이었어요. 보고 드립니다. 해당 이등병의 조치를 교범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신분 미확인 차량에 대한 정지 명령 교범 제12조 완전 부합. 정은미 중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둘째, 3차에 걸친 신분 확인 요청 제13조 완전 부합. 셋째, 측면 침투 차량에 대한 즉시 차단 조치 제15조 완전 부합. 박세훈 중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했군. 심지어 측면 차단까지. 그는 특수전 사령관답게 전술적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두 방향 동시 통제는 고급 기술인데 신병이 해냈다는 게 놀랍다. 정은미 중위가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어요. 넷째, 경고 고지 및 무력 사용 전 단계별 절차 제17조 부합. 다섯째, 상급자 호출 및 비상체계 가동 제18조 부합. 그녀가 매뉴얼을 덮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조치가 교범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최성우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한 절차였네. 이런 대응을 신병이 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의 말에 오태경 소장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재혁 대장이 주변 참모들을 둘러보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 부대들의 통문 절차가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보고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위급 방문 시에는 절차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솔직한 답변에 다른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다. 윤재혁 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규정은 종이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져야 의미가 있는 거야. 오늘 한 신병이 그것을 보여줬다. 정성민 중장이 동의하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규정 위에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의 말에 모든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태아의 출입 통제 일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비에 젖어서 약간 번졌지만 내용은 정확하고 상세했어요. 시간, 차량 정보, 요청 사항, 응답 내용, 조치 사항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세훈 중장이 일지를 보며 감탄했어요. 글씨는 떨렸지만 내용은 완벽하네. 긴장했지만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다는 증거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정은미 중위가 일지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측면 침투 차량 발견 즉시 기록하고 차단 조치를 취한 시간까지 정확히 적어놨습니다. 군인의 기본기가 탄탄해요. 최성우 준장이 정보 분석가다운 관점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우리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아는 군인이에요. 윤재혁 대장이 일지를 덮으며 말했어요. 이 일지 하나가 오늘의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규정 준수, 상황 인식, 기록 관리까지 완벽하다. 그의 평가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오태경 소장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대장인 제가 먼저 배워야 할 내용을 신병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다른 장성들도 공감했어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윤재혁 대장이 격려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훌륭한 신병을 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지.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증거니까. 정성민 중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렇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 신병의 용기와 원칙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줬네요. 박세훈 중장도 동의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원칙 준수가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오늘 일은 모든 부대에 전파해야 할 사례입니다. 비가 점점 약해지면서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연병장의 분위기도 처음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 신병의 원칙 지키기가 이렇게 큰 교훈을 주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윤재혁 대장이 다시 위병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신병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해보자. 오늘의 영웅을 만나볼 시간이다. 그의 제안에 모든 장성들이 동의했어요. 드디어 태아와 직접 만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윤재혁 대장을 선두로 한 장성 일행이 위병소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에서 위병소까지는 약 200m 정도의 거리였지만 그 짧은 거리가 태아에게는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다가오는 별들의 행렬을 보며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상우 상병이 태아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야, 김태아. 진짜 장군님들이 다 오신다. 어떻게 하지? 그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정은미 중위가 무전기를 통해 지시했습니다. 위병소 주변 정리하고 모든 장비 점검 완료하세요. 헌병들이 재빨리 움직이며 주변을 정돈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아만큼은 여전히 정지선을 지키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장성들이 위병소 앞에 도착했어요. 윤재혁 대장이 맨 앞에 서서 태아를 바라봤습니다. 사성 장군의 위압감이 대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등병 김태아인가? 보고드립니다. 헌병대 소속 김태아 이등병입니다. 태아는 큰 소리로 답하며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세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윤재혁 대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먼저 사과부터 하겠다. 오늘 예고 없는 점검으로 자네에게 혼란을 줬다. 하지만 덕분에 나는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태아는 깜짝 놀랐어요. 군 최고 서열인 합동참모의장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다니 꿈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거다. 정성민 중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규정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깨달았다. 압박이 있어도 높은 사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말이야. 박세훈 중장이 감탄하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측면 침투까지 차단한 것은 정말 훌륭했다. 실전에서도 그런 판단력이면 충분히 적을 막을 수 있어. 특수전 사령관의 칭찬에 태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윤재혁 대장이 참모에게 무언가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참모가 공식 문서를 들고 왔어요. 지금부터 현장 개선 지시를 내리겠다. 대장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첫째, 모든 부대 무전 체계를 보완한다. 고위급 방문이라도 사전 통보 없이는 진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라. 참모가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방문 차량 신분 확인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한다. 계급장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신분증 전체를 확인한 후 통과시켜라. 이 지시에 중령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셋째, 측면 차단 장치를 모든 부대에 상시 운영하도록 한다. 정면만 보다가 옆구리를 찔리면 안 되니까. 박세훈 중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넷째, 통문서 전산 시스템을 이중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하라. 위조 가능성까지 차단해야 한다. 최성우 준장이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든 지시를 마친 윤재혁 대장이 태아에게 다가왔어요. 이등병 김태아, 자네의 오늘 아니오가 이 부대를 지켰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줬다. 태아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운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정성민 중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압박을 받아도 무서워도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용기야. 그때 윤재혁 대장이 가슴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모범 용사 표창이었습니다. 이등병 김태하, 부대 보안 확립 및 모범적 근무 수행으로 표창을 수여한다. 태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표창을 받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포상휴가 열흘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장의 추가 발표에 주변 장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박수 소리가 위병소 주변에 울려 퍼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오태경 소장이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부대장인 제가 먼저 배웠어야 할 것을 신병에게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부하를 두었네요. 이상우 상병이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어요. 태아야, 정말 잘했다. 형이 자랑스럽다. 그의 말에 태아도 눈물이 났습니다. 윤재혁 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일은 모든 부대에 전파하겠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원칙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말이야. 정은미 중위가 태아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 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근무가 아니라 진정한 군인 정신이었어. 하늘에서 비가 완전히 그쳤고 서쪽으로 해가 지면서 연병장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장성들이 하나씩 태아와 악수를 나누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각자의 진심 어린 칭찬이 태아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칭찬은 짧지만 오늘의 교훈은 오래갈 것이다. 윤재혁 대장의 마지막 말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 신병의 용기 있는 아니오가 부대 전체의 예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포상휴가 전날 밤 태아는 자청에서 마지막 야간 근무를 서기로 했습니다. 같은 위병소, 같은 정지선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그 자리였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위병소 지붕의 처마에서 마지막 빗방울들이 또각또각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정막을 깨뜨렸어요. 이상우 상병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김태아. 마지막 근무라고 해서 왔다.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병 교육에 여념이 없던 선임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영웅의 형처럼 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병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가르쳐 주신 것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태아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규정 교육, 절차 숙지, 그리고 무엇보다 규정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신념을 심어준 것이 이상우 상병이었거든요. 이상우 상병이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그때는 그냥 교범대로 가르친 건데 내가 진짜로 실천할 줄은 몰랐다. 솔직히 무서웠지? 별 13개가 한꺼번에 오는 상황에서 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많이요. 다리도 후들거리고 손도 떨렸어요. 그래도 상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이 제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함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위병소 앞 도로는 고요했고 멀리 연병장에서는 야간 경계를 서는 보초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 그 모든 소동이 일어났던 곳이 이제는 평화롭기만 했어요. 근데 태아야, 너 진짜 대단한 일 해낸 거 알지? 이상우 상병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오늘 대대장님이 그러시더라. 앞으로 모든 신병 교육에서 내 사례를 쓸 거라고. 김태아 이등병의 원칙 지키기 이런 식으로 말이야.
태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요.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교대 근무자가 왔어요. 태아는 마지막으로 출입 통제 일지를 정리하고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는 정지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꽉 쥐어봤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책임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순간이었어요. 휴가 당일 아침 태아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태아야, 어떻게 지내니? 평소와 다름없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잘했어. 그리고 상도 받았어. 태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걱정만 끼쳐드렸는데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이니? 우리 태아가 상을 받았다고? 어떤 상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범 용사 표창이요. 그리고 특별 포상 휴가도 열을 받았어요. 곧 집에 갈 수 있어요. 태아가 설명하자 어머니의 기쁜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한테도 빨리 알려줘야겠어. 어머니의 기쁨이 전화기를 통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태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시각 연병장에서는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은미 중위가 신병들을 모아놓고 특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며칠 전 이 부대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나요?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이미 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어요. 김태아 이등병의 사례를 통해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배워보겠습니다. 정은미 중위는 태아가 작성한 출입 통제 일지를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완벽한 근무 기록입니다. 긴장한 상황에서도 절차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신병들이 일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사람이 와도 압박을 받아도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입니다. 정은미 중위의 교육에 모든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연병장 상공에서는 헬기 한 대가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별들이 아니라 현장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장비들을 싣고 온 수송 헬기였어요. 윤재혁 대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모든 부대의 보안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생활관에서 휴가 준비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병장에서는 새로운 신병들이 교육받고 있었고 위병소에서는 후임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연병장을 지나가는 태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은 단단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며칠 전 그 무서웠던 순간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병소를 지나가면서 태아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후임이 정지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며칠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작게 손을 흔들어 격려의 인사를 보냈어요. 문 하나를 지킨 그 밤이 모든 것을 바꿨구나. 태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밤의 아니오가 정말로 모두의 예가 되었어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태아의 뒷모습을 보며 동료들이 따뜻한 시선을 보냈어요. 그의 이야기는 이제 칠성부대의 전설이 되어 후배들에게 계속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한 신병의 용기 있는 결단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